네,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죠. 김태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본인도 세 명을 다 살해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태현 사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김태현의 전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3월 25일에 저녁 9시 8분경 이제 그 김태현이 살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시에 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피해자의 지인이죠.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를 했고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김태현 본인도 스스로 자해를 했죠. 목 부위에. 그래서 쓰러져 있었고 병원, 그 상계동에 있는 그 상계백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바로 발부됐습니다만 병원 치료 받고 그 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요. 영장 집행은 이번 달 2일이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큰딸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또 큰딸도 생전에 지인들에게 김태현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는 호소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큰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걸 또 삭제한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미 큰딸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게임상에서 만나서 알게 됐고, 올해 1월에 이제 서울 강북구의 한 곳에서 만나서 이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1월 중순에도 한 번 더 함께 게임을 했고요, 만나서. 그리고 1월 23일에 다른 지인 2명까지 합해서 4명이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피해자인 큰딸과 김태현이 말다툼을 벌였고요. 큰딸이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고, 이제 수신 차단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앙심을 품고 김태현이 이제 살인을 결심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는데, 김태현 본인 스스로 이 큰딸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교제한 것도 아니었고, 김태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만났을 때는 팀으로, 이제 같은 팀으로 게임했기 때문에 이게 호흡도 잘 맞았고, 또 채팅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연인 관계로 본격적으로 진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호감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배척당하고 또 수신 차단당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 들으니까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은 살해를 한 건데, 이 살인 결심을 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살해 방법 등도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자기가 안 쓰던, 잘 쓰지 않던 그런 아이디 또 닉네임 이런 걸로 바꿔서 이 피해자인 큰딸에게 이야기를 걸고, 그리고 또 병원 시간대도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선택을 한 거죠. 또 마트에서 흉기를 아주 훔칩니다. 이거 절도가 되는 것이죠. 훔친 다음에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서 이 아파트에 침입을 했고, 결국은 이 A씨의 동생 살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살해하고, 그리고 이 큰딸 마저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태현은 당시에 이 여동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 큰딸을 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3명에 대한 살인죄, 그리고 또 흉기를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 또 살해하기 전에 주거에 침입했죠. 주거침입죄,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새로운 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인 큰딸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시행 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난 9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부분도 위반했다고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합해서 서울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준 거는 이 김태현이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을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살아있는 것도 정말 나는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가족 또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한다. 죄송하다 라고 했고, 이제 기자들이 심경을 이야기해달라 라고 했더니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싶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기자들이 이어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라고 하니까 경찰한테 이제 요구를 해요. 네, 지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잠깐만 팔 좀 놔달라 라고 옆에 있던 그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무릎을 꿇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까 했던 말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요. 또 이제 마스크를 벗어달라 라고 이제 기자들이 요구하니까 순순히 이제 응했어요. 네, 마스크도 벗고 사진도 촬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질문, 스토킹 한 거 인정하냐?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질문에는 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그냥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다른 데서 그렇게 관심 있게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김태현의 전과인데요. 전과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건이 성범죄고요. 또 구체적으로 성범죄는 아닌 그 한 건도 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전해지는 바로는 이제 초현실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음란물을 뭐 많이 시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보면은 좀 성도착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과를 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전과는 2015년입니다. 당시에 김태현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성적인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과는요, 2019년 11월에 집 근처에 있던 PC방에 그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안을 훔쳐갔습니다. 자, 이거는요,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성폭력 처벌법이라고도 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12조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예요. 저희가 금요 법률 라이브를 통해서 울산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범죄들을 함께 좀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는, 남성이 여성으로 변장을 하고 여성 화장실에, 쇼핑몰에 있는 거기 몰래 들어갔다가 잡힌 사건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안실, 뭐 한증막입니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 그런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인데요. 여기에 적용됐죠. 이걸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24일에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아요. 자,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전과는 이번 사건 벌어지기 뭐 얼마 전입니다. 선고 나온 게요. 작년 6월하고 8월에 김태현이 자기의 그 신음소리를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전송을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성폭법 위반이거든요. 13조예요. 아까는 12조였고요. 바로 다음에는 13조입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규제되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또 목적이 필요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이런 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보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형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지난달입니다. 3월 19일에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와중에 이 피해자인 큰딸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고, 또 이제 살인 준비를 하고, 살해행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3월 19일에 이게 확정이 되고 바로 4일 후죠. 지난달 이제 3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에 이제 세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이제 현재까지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가 3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2번은 직접적으로 성폭력 범죄이고 또 1번은 성과 관련된 그런 모욕 행위입니다. 발언 자체가 성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행을 3번이나 저지른 사람이었고, 또 사실 이런 범행 처벌까지 3번이지 그 외에 이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전과가 있거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재판을 직접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한번 재판 받았으니까 또 전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범죄 안 저지르겠지,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대는 할지 몰라도, 기대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김태현처럼 이렇게 극악한 범죄를 감행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벌금 30만 원, 뭐 벌금 200만 원, 또 벌금 200만 원이잖아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번이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이요, 셋 다 약식 명령에 의한 겁니다. 이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 간이한 방법, 정말 약식이에요, 약식. 이거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법정을 갈 필요도 없고 법정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과 3범이지만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물론 김태현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재판을 몇 번 더 받고 실제로 뭐 검사 앞에 서고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거 듣고 뭐 증인 나와서 신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고 해서, 겪었다면 범죄를 안 저질렀을 것이다, 이걸 겪었으면 3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재판을 좀 받아봤다면, 그리고 또 징역형도 선고 가능한 건이거든요.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정말 불러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재판도 없이 이렇게 넘기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걸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약식 명령 또 약식 절차가 뭔지를 좀 간단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검사가 어떤 사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갈림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뭐 재판으로 보내면 안 되겠네, 이거 죄가 아니네, 뭐 증거가 없네 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정식 재판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건들이죠. 그러면 기소를 하고 이제 공판 절차로 보내는 거죠. 이제 구공판을 하면은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는 그런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사가 이건 범죄를 저지른 건 맞다, 그런데 보니까 벌금형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굳이 재판 열지 않고 벌금형으로 서류 처리해가지고 벌금 내리면은 벌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검사가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럼 법원이 보는 거죠. 판사가 받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죄를 범한 건 맞는데 벌금형이 마땅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뭐 굳이 재판 열어가지고 할 필요 없고 벌금형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식 명령 보낼게요 하면 약식 명령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피고인이 받아요. 약식 명령을 받으면 이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고 그냥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그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게, 정치재판 청구할 수 있는 게 7일이거든요. 받고 나서 받은 다음에 7일 동안 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벌금형이 나온 것처럼 그런 벌금형의 그 확정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건 맞고 전과고 또 벌금도 내야 되지만 재판은 안 받은 겁니다. 재판은 안 받은 거예요. 공판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 3범이지만 형사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게 김태현입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특히 3번째, 뭐 물론 판사가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약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마땅한지, 충분한지, 또는 이거는 그 정식 재판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과정, 그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판사가 받아서 이거를 이거는 직접 좀 재판을 좀 열어봐야겠다, 좀 불러서 들어보자, 이거 그냥 약식명령 내려가지고 벌금형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판사가 이거 그냥
재판 절차로 보내면 돼요. 재판 열 수 있어요. 아무리 검사가 약식 명령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결과론입니다만 또 검사와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약식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뭐 정식 재판이 열리더라도 벌금형으로 갈지 징역형으로 가야 될지 벌금이라면 벌금 얼마 징역이라면 기간 어떻게 이거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동원됩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또 이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복돼요. 그렇죠? 이 사건도 그랬고 또 성범죄로 시작을 해서 이런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검사와 판사가 좀 더 적극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대부분의 경우 약식명령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위, 3명이나 끔찍하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또 그 집에 이렇게 함께 머무를 정도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그걸 어떻게 검사와 판사가 다 가려내겠습니까?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후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3건 다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고 특히 욕설, 모욕죄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2019년 11월에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벌금형 받았는데, 그리고 이게 2020년 4월 24일에 벌금형이 나온 거거든요.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 전에, 이거 재판 절차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진행되고 그 직후에 작년 6월과 8월에 이거 신음소리 녹음해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여러 차례 여고생에게.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가장 직전에 그 여고생에게 스마트폰에 녹음한 신음 보낸 그 건 관련해서는 좀 불러서 봐야 되지 않았나. 이것도 약식명령 200만 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도중에 이 큰딸에게 스토킹 범죄를 했고 범했고 그리고 3월 19일에 벌금 200만 원 또 약식명령 확정되고 그 다음에 불과 4일 후에 3명을 살해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물론 정식 재판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또는 더 엄하게 처벌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이 사건 3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기도 좀 쉽지 않죠. 사실 범죄자가 특히 살인범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버리면 이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기는 쉽지 않죠. 그 후에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예방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특히 그동안 이렇게 약식명령 소액의 벌금으로 끝난 게 연령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큰 처벌로 나아갈 경우에는 앞날에 미래에 큰 장벽이 생길 수 있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뭐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엄하게 처벌했어야지, 징역형으로 가뒀어야지, 왜 이렇게 벌금으로 끝냈냐, 그래서 사람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그거는 너무 좀 격광된 반응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냉정을 찾고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아쉬운 면은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김태현 전과가 3건이 있다. 2건은 성범죄, 또 1건도 간접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 모욕죄. 하지만 다 벌금, 전부 다 약식명령. 법원도 안 갔고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 판사 얼굴도 보지 않고 끝난 상황. 그 과정에서 범죄와 범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직전 범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행위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3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비통합니다. 뭐 사후적인 처벌이지만 엄한 처벌 이루어지고 또한 이 사람이 김태현이 범행 현장에서 했던 이상한 행동들, 이상행동들 배경이 뭔지, 원인이 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요. 정답이 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김태현의 전과 그리고 벌금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